자, 2강 들어갑니다. 자, 2강 하기에 앞서 1강에서 한 거를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조세 정리를 통해서 정리하자고요. 자, 프린트 보시고요. 자, 취득세는 납세지가 어디다? 소재지, 특광도에서 걷어가는 거죠. 그 다음 등록면허세는 소재지, 도구가 걷어갑니다. 확실하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자, 재산세는 소재지, 시군구, 주의하자 서울은 특별시장과 구청장이 공동과세합니다. 지방세. 뭐를 구분해야 된다? 납세지와 과세권자. 한 지문은 항상 물어봅니다. 자, 그 다음 국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국세, 납세지가 어디다? 거주자가 뜨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 거주자가 뜨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 주의하자. 비거주자는 주소가 없죠? 어디로 간다? 소재지 관할 세무서로 간다고요. 소재지. 그러다 빚자가 들어가면 종부세든 양도세든 주소지를 쓸 수 없다. 자, 이렇게 해서 납세지와 과세권자를 정리했네요. 자, 그 다음 이제 정리할 거는 뭐라 그랬어요? 자, 부가세 등등등이 있겠죠? 부가세 등등등이 있다고요. 자, 두 번째 아셔야 될 거는 뭐다? 본세와 함께 납부하는 세금을 뭐라 그래요? 부가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납부세액에 붙는 게 있고 감면세액에 붙는 게 있다. 그럼 부가세는 두 가지가 있죠?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 두 가지가 있다. 취득세는 2%에 몇 프로가 붙는다? 10%. 농어촌 특별세, 납부세액에 붙어요. 그리고 지방교육세 20%는 2%를 빼야죠? 뺀 녀석의 20% 납부세액에 붙습니다. 단 주의하자. 농어촌 특별세 20%는 감면세액에 붙는다. 자, 그 다음 등록면허세로 들어왔네요. 지방교육세 20%는 뭐의 20%다? 납부세액의 20%예요. 감면세액 하면 큰일 나죠? 농특세 20%가 뭐다? 감면세액입니다. 그래서 감면받으면 취등록면허세는 한 번 내는 세금, 농특세를 20% 또 납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재산세로 들어가네요. 재산세로 들어갑니다. 자, 재산세. 자, 지방교육세 20%는 뭐의 20%다? 납부세액에. 그 다음 소방부는 병기세가 아니라 따로 납부하는, 자, 부가세가 아니라 따로 납부하는 병기고지하는 세금 병기세입니다. 자, 그 다음 종합부동산세는 농특세 20%가 붙죠? 뭐의 20%다? 납부세액에, 감면세액에는 안 붙어요. 그리고 양도소득세 X가 뭐다? 납부세액에는 10% 지방소득세가 붙죠? 여기에 20%는 농어촌 특별세 감면세액의 20%라고요. 20%. 자, 그 다음 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 재산세, 재산에 부과된 조세죠. 종부세도 재산에 부과된 조세입니다.
그럼 재산에 부과된 조세는 시험에 나오는 게 4가지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재산세, 두 번째는 뭐다? 재산세에 뭐가 있다? 지방교육세. 뭐의 지방교육세다? 재산세에. 그리고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에서도 재산에 부과된 조세, 3글자로 당해세, 그리고 종부세 4가지입니다. 이 4가지는 피담보된 채권과 경합을 벌였을 때는 항상 우선 변제 받는 세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피담보된 채권과 조세 채권이 경합을 벌였을 때 배당 순서는 뭐다? 설정이 빠른 것을 우선하죠. 그러나 재산에 부과된 세금 하나, 둘, 셋, 4개는 피담보된 채권보다 항상 우선하는 조세다. 꼭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럼 12페이지로 들어갑니다. 보충학습 별 딱 붙여요. 자, 국세, 지방세 우선의 원칙이라고 나왔잖아. 자, 해당 재산 자체에 부과된 세금 첫 번째는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와 지방교육세는 뭐의 지방교육세다? 재산세의 지방교육세입니다. 같이 함께 납부하니까 그 다음 세 번째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분이에요. 소방분.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등 자동차세는 출제 제외. 그럼 거기 화살표 나왔죠? 자, 세법상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저당권이 이제 먼저 등기됐다. 그럼 담보된 피담보된 채권보다 항상 우선하는 조세. 그래서 피담보된 채권의 설정 순서와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는 조세는 뭐다? 하나, 둘, 셋, 4개. 그러면 3개가 더 있죠. 취득세, 등록면허세, 소득세는 신고하는 거죠. 그럼 취득세, 등록면허세, 소득세와 피담보된 채권이 경합을 벌였을 때는 뭐가 우선할까요? 뭐가 우선해? 설정이 빠른 것. 설정이 빠른 것을 우선합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근데 거기 단,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 법정기일이죠. 법정기일이 조세채권입니다. 법정기일이 임차권 확정일보다 낮다. 그럼 이럴 때는 그 배분 예정에 대해서 주택임대차 보증금이 먼저 배분한다. 이거 개정됐네요. 개정됐다. 법정기일. 자,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이 법정기일 등등등 PPT를 통해서 자, 다시 한번 이제 다음 주에 수업 들어가기 전에 항상 지난주 거를 10분 복습하고 들어갑니다. 그럴 때는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되네. 그럼 법정기일은 조세채권이죠? 조세채권을 얘기한다. 조세채권. 그래서 우리가 당해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은 법정기일이 언제일까요? 고지서 발송일. 그리고 신고하는 세금, 취득세, 등록면허세, 소득세는 법정기일이 신고일입니다. 그래서 법정기일은 조세채권이네요. 그럼 법정기일 전에 주택, 임차보증금, 임차보증금, 주택, 임차보증금 예를 들어서 4억이야. 그래서 법정기일 전에 주택, 임차보증금을 이제 확정일자를 받았죠. 확정일자를 받은 겁니다. 그럼 기존에는 어떻게 했어? 뭐가 우선한다? 당해세. 당해세가 주택 임차 보증금보다 우선한다. 이게 기존 법이에요. 근데 개정법은 주택 임차 보증금 요즘
사기가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전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뭘로 바뀌었다? 순서가 임차보증금이 당해세보다 어떻게 한다? 우선한다. 뒤바뀌었어요. 그래서 법정기일이 확정일자보다 늦더라도 종전에는 뭐다? 주택 임차보증금보다 조세채권이 우선한다. 모든 조세채권이 아닙니다. 당해세만. 그러나 개정법은 올해부터는 뭐가 우선한다? 주택 임차보증금이 조세채권보다 우선한다. 개정됐어요. 개정됐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나왔어요? 그 배분 예정액 당해세죠? 주택 임차보증금에 먼저 배분한다. 주택 임차보증금을 먼저 배분한다. 그 뜻이네요. 그럼 여기에서 단 국세만 법이 바뀌었는데 지방세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방세도 재산세, 종부세, 재산에 부과된 지방교육세는 지방세도 똑같이 임차보증금에 먼저 배분한다. 지방세, 국세 다 바뀌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볼까요? 자, 1순위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 자, 갑소유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 등기되어 있습니다. 2억. 그 다음 2순위 주택 임차보증금. 임차보증금을 확정일자를 받았죠? 예를 들어서 4억. 그 다음보다 종부세가 체납됐습니다. 자, 당해세죠? 종부세가 체납됐다. 5억. 이렇게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설정 순서가 돼 있잖아요. 그럼 현행은 어떻게 하나요? 작년까지는 현행이 어떻게 합니까? 현행이 이 종부세, 당해세죠? 이게 1순위입니다. 이게 1순위에 1순위, 이게 1순위고 이게 2순위고 주택 임차보증금이 3순위. 그럼 4억 못 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전세보증금 4억을 뜯기더라 이거지. 그래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 5억이라 하지 말고 요거는 3억이라 그래요. 자 이렇게 됐어. 그럼 현행은 종부세가 1순위입니다. 그 다음 2순위 주택 임차보증금이 후순위가 돼서 전세금 뜯기게 됐네요. 그럼 현행법은 이렇게 되고 그럼 개정된 거는 1순위가 뭐다? 임차보증금입니다. 4억. 그래서 임차보증금. 이게 1순위. 다 되는 게 아니라 뭐다? 종부세 금액만큼 3억. 이게 1순위. 그 다음 2순위가 뭐다? 저당권 설정 등기. 저당권이 2순위입니다. 그리고 3순위. 그럼 보증금이 4억이죠? 종부세 3억을 요거를 임차보증금으로 먼저 받고 그럼 이제 주택보증금. 주택 임차보증금 1억. 이게 뭐다? 3순위. 그리고 마지막이 뭐다? 종부세. 이게 3억이 4순위 됩니다. 그래서 확정일자, 법정기일. 그래서 조세채권 법정기일이 확정일자보다 늦더라도 세금을 먼저 걷는 게 아니라 조세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은 뭐다? 주택 임차보증금 얼마? 3억. 4억 하면 안 돼요. 이게 3억이니까 3억. 그 다음 2순위가 저당권. 3순위가 나머지 1억. 그리고 후순위는 세금이다 이거죠. 그것만 알면 되잖아요. 자, 배분 예정액. 세금 배분 예정액에 한하여
주택 임차 보증금에 먼저 배분한다. 그래서 전세금 사기당하는 거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 법이 바뀌었다. 국세, 지방세 다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 1번. 그럼 강제 집행 비용은 항상 뭐다? 국세, 지방세보다 우선 배당받습니다. 공익비용이므로. 자, 2번. 일반 조세 채권보다 먼저 저당권이 설정될 때는 뭐다? 빠른 게 뭐다?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이 우선합니다. 담보된 채권이 우선한다고요? 자, 일반 채권보다 뭐가 먼저 와 있어? 저당권이. 그래서 저당권이 일반 채권보다 우선한다. 그래서 즉 담보된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이 우선한다. 그래서 담보가 1순위란 뜻입니다. 자, 그 다음 3번. 조세 채권관도 상호관도 우선순위가 있어. 1순위는 뭐다? 압류가 아니라 담보가 1순위고 그 다음 2순위는 뭐다? 압류된 조세채권 3순위는 교부청구입니다. 그래서 조세채권 간에도 우선 순서가 있다. 1순위가 뭐라고요? 담보 2순위는 압류 3순위는 교부 청구가 되겠네요. 그럼 2번은 뭐야? 일반 채권보다 먼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죠? 그럼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이 당연히 우선한다라는 뜻이네요. 자, 그래서 프린트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재산에 부과된 조세 첫 번째 알아야 될 사항이네요. 재산에 부과된 세금은 항상 어떻게 한다? 별, 피담보된 채권보다 항상 우선한다. 줄여서 뭐라 그랬다? 당해세. 자, 그 다음 별, 두 번째 별, 조세 채권 간에도 우선 순서가 있어요. 우선 순서. 우선 순위는 1순위는 뭐라 그랬어요? 담보된 조세채권. 2순위는 압류된 조세채권. 3순위는 교부 청구된 조세채권. 담보, 압류, 교부. 시험은 어떻게 나와요? 담보된 조세채권이 압류보다 우선한다. 이래야 옳은 지문이죠? 압류가 담보보다 우선한다. 틀린 지문이네요.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아셔야 될 거는 이제 뭐다? 세 번째 아셔야 될 거는 자, 징수금의 순위. 대표적인 징수금은 뭐다? 세금. 세금이죠? 그럼 징수금 순위는 세금보다 우선하는 게 뭐야? 강제 집행 비용, 체납처분비. 그 다음 뭐다? 지방세. 그 다음 뭐다? 가상금. 딱 정리가 돼요. 징수금의 순위. 세금보다 우선하는 게 체납처분비. 그 다음 지방세. 그 다음 연체이자, 가산금. 자,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됐네요. 자, 그 다음 6번 부가징수로 들어갑니다. 자, 이거 별 딱 붙여요. 이거는 뭐다? 필수입니다. 한 지문 물어볼 수 있어요. 자, 필수인데 이거는 알아야 된다고요. 6번 부가징수. 부가가 뭐예요? 부가가 뭐냐고요? 결정. 항상 부가는 세금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결정해서 부담시키는 거를 부가. 그 다음 징수가 뭐예요? 세금을 결정해서 부담시키고 거두어 드리는 거를 뭐라 그래요? 징수.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배웠어요? 납세 절차라고 배웠죠?
그럼 세금 결정은 누가 하느냐? 누가 하느냐? 누가 할 수 있어요? 납세 의무자가 할 수도 있고 과세권자가 할 수도 있죠. 세금 결정, 즉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한다고 배웠어요? 과세 표준 곱하기 뭐다? 세율. 그러면 뭐가 나온다? 산출세액.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해를 누가 결정하느냐? 그럼 세율은 누가 결정해요? 법에서 결정하죠? 그럼 이해와 이해는 납세 의무자가 결정할 수도 있고 정부, 과세권자가 결정할 수도 있어요. 결정해서 이제 거두어 드립니다. 그럼 세금을 부가징수하는 납세 절차는 세 가지가 있네요. 1번이 뭐가 있다? 신고납부. 2번이 뭐다? 보통징수. 3번이 뭐다? 3번이 특별징수. 용어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지방세는 신고납부, 국세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신고, 납세라 그래요. 신고도 하고 세금을 납부한다. 용어는 다르되 뜻은 같은 거죠? 그럼 지방세는 보통징수, 국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정부, 부가 과세제도, 정부가 결정해서 과세합니다. 지방세는 특별징수, 국세에서는 무슨 징수라고 얘기할까요? 원천징수. 용어는 다르되 뜻은 같다. 그럼 신고납부는 이해와 이해를 누가 결정한다? 신고납부는 납세 의무자가 결정합니다. 납세 의무자가 결정해서 지정된 날짜에 누구에게? 과세권자에게. 정부죠? 과세권자에게 스스로 알아서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면 끝나는 세금입니다. 그럼 대표적인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항상 대표주자 5개, 한 번 내는 세금. 취득세, 등록면허세, 소득세는 한 번 내는 거죠. 스스로 알아서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에요. 자, 그 다음 보통징수는 과표와 세액을 누가 결정해? 과세권자가, 정부가. 과세권자가 결정해서 납세 의무자에게 뭐를 발급한다? 세금 내라고 고지서를 발급합니다. 즉 고지납부죠? 고지서로 통보해서 걷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못 알아듣게끔 보통징수, 고지서로 통보해서 걷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급스럽게 보통징수, 국세에서는 정부 부가가세. 그럼 고지서를 발급하죠. 그럼 우리는 납기 내에 은행 가서 납부하면 끝납니다. 그럼 어떤 세금이 있다? 매년 내는 세금. 재산세. 그리고 뭐가 있다? 종부세.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이렇게 6개. 재산세, 소방분, 매년 고지서가 날라와요. 자, 이렇게 해서 한 번 내는 세금은 스스로 알아서 지정된 날짜에 신고 납부하고, 매년 내는 세금은 기다리세요. 정부가 결정해서 우리들에게 뭐가 날라온다? 고지서 발급, 보통징수. 국세에서는 정부 부과, 그리고 또 하나 소방분도 보통징수죠.
단 주의하자. 종부세는 원칙이 정부부가입니다. 그러나 종부세는 뭐 할다? 선택하면 뭐 할 수 있다? 신고, 납세할 수 있다. 그래도 종부세는 원칙이 정부 결정이에요. 그러나 선택하면 신고, 납세로 바뀝니다. 그러면 정부 결정은 없어져 버리죠. 자, 이렇게 해서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이 정부 결정, 정부부가 선택하면 신고, 납세로 바뀐다는 것. 자, 그럼 이 특별징수, 원천징수. 자, 회사를 다닙니다. 회사. 급여를 받네요. 급여를 받아. 그럼 급여가 있으면 매달 근로소득세를 징수하죠. 근로소득세를 띄고 줍니다. 그럼 소득세잖아. 근로소득세는 회사가 월급날 띄고 나머지를 준다. 그래서 월급날 띄고 준다. 좀 말이 좀 안 좋아요. 이거를 뭐라 그런다? 원천징수. 그래서 소득이 있는 장소에서 소득세를 뭐다? 징수한다는 뜻입니다. 원천징수입니다. 국세에서는 원천징수입니다. 근로소득세. 근데 이제 항상 소득세가 등장하면 뭐가 등장한다? 10%. 항상 소득세가 등장하면 무슨 세금이 따라간다? 지방소득세 10%. 이거는 지방세죠? 그럼 지방세니까 이에는 뭐라 그래요? 특별징수. 국세는 원천징수. 그래서 이 세금은 내가 부담하고 납부는 누가 해줘? 회사가 해줘. 그래서 회사를 뭐라 그런다? 원천징수 의무자. 회사를 뭐라 그래요? 특별징수 의무자란 용어를 쓰네요. 그래서 징수하는 방법은 특별징수, 지방소득세죠? 근로소득세는 원천징수. 이거는 누구다? 회사. 징수 편의가 있는 자가 징수를 하고 납부도 대신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와 이해는 뭐다? 내가 부담하고 내가 납부하는 거죠? 이해는 내가 부담은 하지만 징수는 회사가 해. 회사 또는 은행이 되겠죠. 원천징수는. 그래서 대신 납부한다. 특별징수, 원천징수. 자,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자, 신고납부. 자, 누가 결정한다? 납세의무자. 뭐와 뭐를 밑줄 그어요? 과세표준과 세액. 신고하고 신고한 세금을 납부한다. 국세는 뭐라 그런다? 신고납세. 지방세는 신고납부. 그리고 대표적인 세금이 뭐가 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소득세, 종부세. 단 종부세는 신고납부하는 경우만 신고납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통징수. 자, 공무원이 등장이 뭐가 등장해? 밑줄 그어. 고지서 발급. 고지서 발급해서 걷어가는 거를 보통징수. 지방세는 보통징수. 국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정부부가. 자, 거기 딱 아주 요약집이 잘 나와 있네요. 그죠? 재산세. 구체적으로 물어볼 때는 소방분. 그리고 재산세의 지방교육세, 부가세죠? 그럼 지방교육세는 본세와 함께 납부니까 재산세의 지방교육세는 보통징수합니다. 그럼 만약에 취득세의 지방교육세는 본세와 함께 납부하는 거죠? 취득세의 지방교육세는 신고납부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부가세는 본세 납부 방법에 따라 같이 따라갑니다. 자, 그 다음 종부세, 상속세 등도 원칙은 정부 결정이다. 단 주의하자. 종부세는 원칙이 정부부가. 선택하면 뭘로 간다? 신고로 갑니다. 그 다음 특별징수. 지방세를 징수할 때 밑줄 그어요. 편의상 징수할 요건이 좋은 자.
좋은 자, 회사 또는 은행이 되겠죠?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 국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원천징수. 지방세에서는 뭐라 그런다고요? 특별징수. 그래서 지방소득세는 뭐다? 특별징수. 국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원천징수. 용어 정리만 하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그림이 나와 있네요. 자, 그림 보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자, 급하게 서둘지 마세요. 이제 5, 6, 7, 8은 이론을 정리하면서 이제 뭐다? 문제까지 병행하는 수업이므로 하나를 하더라도 확실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다? 일단은 기본서를 보고 그 다음 이제 기본서가 다 된 분은 요약집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요약집에다가 마무리는 뭘로 한다? 한 장짜리로 전체 아웃라인을 잡아야 세법 고득점 할 수 있다. 자, 그림으로 들어갑니다. 13번. 자, 과세권자 정부. 자, 오른쪽은 납세 의무자가 나와 있죠? 그럼 꼭대기가 뭐다? 보통징수. 근데 괄호는 뭐다? 국세 정부부가. 그럼 과세권자가 세액을 결정해서 우리들에게 뭐를 발부한다? 납세 고지. 고지서를 발급합니다. 그럼 우리는 납부기한 안에 납부를 해야죠? 근데 딱 보니까 뭐다? 재산세, 지역자본시세, 종부세는 납세 고지가 고지서 발급이에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뭐다? 자, 고지서를 발급했잖아. 근데 납부기한 안에 납부를 안 해. 납부를 안 하면 이거 잘 봐야 돼요. 지방세는 가산금이 붙고 국세는 납부, 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용어가 달라요. 지방세는 가산세가 붙어. 재산세죠? 소방분 지역 사월세. 가산금이 뭐다? 연체이자. 연체이자. 그러나 국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 용어가 달라요. 그럼 가산금은 몇 프로부터? 납부를 안 하면 3%. 이해도 3%야. 그러나 지방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가산금. 국세에서는 납부지연가산세. 하루라도 연체하면 뒤에서 구체적인 설명 드리고. 자, 여기 보자고 이제. 신고납부. 자, 신고납부를 이행을 안 했어. 그럼 이행을 안 하면 뭐가 붙는다? 여기서는 가산세가 붙습니다. 세금이 늘어나는 게 가산세죠? 그리고 가산세도 뭐와 뭘로 나눌까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신고납부를 안 하면 뭐가 붙는다? 가산세, 세금에 가산한다. 세금이 늘어나는 거죠? 자, 고지서가 날라왔다. 납부를 안 하면 하루라도 연체하면 지방세는 뭐가 붙어? 가산금, 연체이자, 금리. 그러나 이거 내년부터 없어져요. 밑에랑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법은 이미 납부지연가산세로 바뀌었다고요. 어떨 때는 가산금, 어떨 때는 지연가산세. 헷갈리잖아. 그래서 3년 전에 가산금이 저 법에 의해서 바뀌었어. 이걸로. 근데 지방세는 아직까지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지방세 통신망이 구축이 안 됐어. 그래서 내년부터는 가산금이 없고 안 헷갈리게끔 납부지연가산세로 통일합니다. 그래서 결론, 납부를 안 했다. 가산금, 지방세, 국세는 지연가산세, 그리고 신고납부를 안 하면 뭐가 붙는다? 가산세. 그래서 가산세도 신고와 납부로 구분합니다. 자, 그림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거기 나와 X. 자, 납부를 안 했다. 납부를 안 하면 뭐가 붙는다? 납부지연가산세. 납부를 안 했잖아. 납부지연가산세. 옆에 적어. 지방세는
가산금이 붙어요. 납부지연가산세는 국세. 그러나 재산세나 지역자본세를 납부를 하려면 뭐가 붙는다고요? 가산금. 지방세는 가산금, 국세는 납부지연가산세. 그리고 종부세 나왔죠? 화살표. 선택하면 신고납부로 갑니다. 그럼 신고납부도 똑같잖아. 각종 신고납부는 아무 때나 신고하는 게 아니죠. 신고납부 기한이 있습니다. 기한 안에 납부를 해야죠. 근데 신고납부를 해야 되는데 X 안 했어? 한 번 내는 세금 안 했잖아. 그럼 뭐가 붙는다? 가산세, 세금을 늘립니다. 그리고 밑에 징수편의자, 이거를 우리는 지방세는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국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가산세로 들어가네요. 자, 7번. 잘 들으셔야 돼. 이제 가산세로 들어갑니다. 자, 살짝만 설명하고 갈게요. 자, 취득세다.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신고납부. 신고납부를 안 하면 뭐가 붙을까요? 가산세가 붙습니다. 가산세. 그럼 시험은 뭐가 나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신고납부 기간이 구체적으로 알아야 된다고요. 일반적인 취득은 60일. 허가받기 전에 대금 청산은 무효니까 허가일 60일. 상속 취득세는 6개월, 9개월. 항상 말일부터. 그 다음 증여 취득세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 말일부터. 이런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거를 알고 그 다음 이제 등록면허세 쭉 신고납부 기간이 있죠. 이렇게 요약집 강의가 끝나면 배운 한도 내에서 반드시 취득세, 등록면허세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제가 이 프린트를 만들었나요? 취득세를 실컷 가르쳐. 이제 등록면허세로 진행되면은 취득세 다 까먹어요. 왜? 까먹는 게 정상이라고요. 그래서 마무리는 항상 여기 배울 때도 한 장을 통해서 앞에 거를 눈에 보면서 비교할 줄을 알아야 시험장에 가서 시간이 안 쫓기고 답이 팍팍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뭐를 배운다? 신고납부를 이행 안 하면 뭐가 붙는다? 가산세. 신고납부를 이행을 안 했다. 뭐가 붙는다? 가산세. 딱 포인트예요. 자, 그 다음 보통징수. 신고납부를 이행 안 하면 가산세죠. 고지서가 날라왔죠? 보통징수.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뭐다? 납부를 안 했다. 납부를 안 하면 뭐가 붙어요? 가산금. 금리가 붙어. 가산금이 뭐다? 연체이자. 지방세만 쓰는 용어입니다. 하루만 연체하다 무조건 몇 프로부터? 3%. 여러분들이 이제 7월 달에 또는 6월 달에 아파트나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분은 재산세 고지서가 날라오죠? 그럼 재산세 고지서 날라오면 고지서 내용이 시험 범위예요. 납기 내 얼마. 근데 납기를 지나 연체했죠? 그럼 뭐를 내야 돼? 납기 후 금액이 연체이자가 붙은 거야. 그래서 연체이자를 세법에서는 고급스럽게 연체이자, 고급스럽게 뭐라 그런다? 가산금. 못 알아듣게끔 금리가 붙어. 지방세. 그러나 국세는 뭐가 붙어요?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붙어요. 3% 똑같고 이렇게. 그리고 신고납부를 이행 안 했다. 가산세가 붙죠? 역시 가산세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지연가산세. 그래서 신고납부를 이행 안 했다. 그럼 신고불성실 가산세인지 납부 지연가산세인지 헷갈리면 안 돼요. 국세, 지방세 동일합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뭐예요? 여기까지는 고지전. 고지전에 붙는 거예요. 고지전에. 그럼 이게 붙어서 이 가산세가 붙어서 이제 고지후가 되겠죠. 밑에는 고지후. 그래서 가산금, 지연가산세. 그래서 고지전까지는 이렇게 붙어서 보통징수한다고요. 자, 우리가 이제 뭐를 알아야 돼? 유를 알아야 돼. 몇 프로가 붙을까? 자, 13쪽. 가산세. 이거는 별 2개 딱 붙여요. 가산세. 자, 뭐로 끝났어? 세로 끝나니까 세금에 가산하는 겁니다. 그럼 취득세. 자, 취득세를 신고납부 안 하면 가산세는 취득세에 가산하는 거라고요. 즉, 세금에. 자, 밑줄 그어요. 분리행시. 자, 밑줄 그어. 산출세액에 가산. 산출세액. 세액에 가산한다. 자, 징수방법은 해당 국세, 지방세 뭐가 된다? 세목. 세금의 이름. 취득세의 가산세는 취득세가 늘어나는 거고 양도세의 가산세는 뭐다? 양도세가 늘어납니다. 즉 세목이 되는 거죠. 2번. 해당 국세, 지방세를 감면받았잖아. 그럼 감면받으면 국세, 지방세, 본세를 감면해 주는 거지.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왜? 가산세는 세금을 늘리려고 만든 법이죠. 그러니까 포함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자, 나왔다. 신고불성실 가산세입니다. 부정. 사기부정은 무조건 세금이 몇 프로 늘어나? 40%. 40% 늘어나요. 자, 사기부정이 들어갔다. 과소신고를 사기부정한 방법으로 적게 신고했다. 사기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하면 무조건 몇 프로 늘어나? 40%. 단 국세의 역외거래 이런 건 알 필요도 없어요. 60% 알 필요 없어요. 자, 단순 무신고는 몇 프로? 20%. 단순 과소신고는 뭐다? 또는 환급을 많이 받아. 초과 환급 많이 받았을 때는 몇 프로? 10%. 정리 잘하세요. 단순 과소, 환급을 초과해서 받더라도 뭐다? 10%. 2번, 단순 무신고는 20. 그리고 1번, 사기 또는 부정은 40. 그래도 결론이 뭐다? 사기 부정이다 그러면 40. 사기 부정이 아니다. 무신고는 20. 과소는 10% 늘어납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신고불성실 가산세.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들어가요? 자, 13쪽. 지방세의 납부지연가산세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야.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서 하루하루부터야 하루하루 일일가산세입니다. 하루하루. 늦게 내면 늦게 낼수록 계속 붙어가 하루에 몇 프로씩 붙어 0.022%. 10만 원당 22. 똑같아. 근데 한도가 있어. 체납된 조세 75%, 지방세만. 한도, 무한대가 되면 사채업자가 돼버리잖아요. 체납된 조세의 75%를 한도로 한다. 그래서 1번은 뭐다? 다 필요 없고 10만 원당 22. 이게 무슨 가산세다? 일일이 경과할 때마다 0.022 6, 7글자로 뭐라 그런다? 납부지연가산세, 일일가산세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쭉 나왔잖아. 납부기한의 다음 날보다 잦은 납부일까지 1일 가산세다. 그러다 지연일수에 따라 10만 원당 22. 1일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그다음 초과를 많이 받았잖아. 역시 뭐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2번은 출제 안 되는 겁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환급을 많이 받아. 그럼 납부지연 가산세를 붙이게다. 똑같죠? 10만 원당 22. 그 다음 밑에가 중요하자. 1번. 2번은 필요 없어요. 1과 2 똑같으니까. 자, 초과환급분 또는 과소납부분에 밑줄 그어요. 7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지방세만 쓰는 용어예요. 지방세만. 한도가 있다. 75%. 이게 지방세 납부지연 가산세입니다. 자, 근데 밑에 뭐가 나와? 국세 나와 있죠? 1번, 2번. 똑같아요, 국세도. 국세 똑같아요. 1번, 2번, 3번. 국세 납부 지연가산세가 나왔잖아요. 자, 넘어가 보자고요. 자, 14쪽. 이렇게 됐죠? 이거는 어디에만 쓰는 거다? 지방세. 국세는 안 써요. 지방세만 쓴다. 그러니까 국세, 지방세. 이율은 똑같습니다. 똑같다고요. 똑같아요. 자, 국세 이제 넘어가 보죠. 14쪽. 자, 체납된 국세의 납세 고지수별 세목이 얼마 미만? 150만 원 미만일 때는 일수분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한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용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잖아요. 국세, 지방세가 동일하되 일일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는 지방세는 한도가 있고 국세는 한도가 없어요. 이렇게. 그러면 언젠가는 납부할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납부합니다. 언젠가는 이제 납부하죠. 납부할 때 국세는 다시 가산세를부터 어떻게? 고지서별 세목별 세액이 150만 원은 징수하지 않는다. 자, 잘 봐요. 신고 납부를 이행 안 했다. 가산세가 붙습니다. 가산세는 뭐와 뭘로 나눈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로 구분하죠. 구분하다. 지방세, 국세, 10%, 과속, 무신고 20%, 사기 부정이다. 40% 붙죠? 40%. 국세도 똑같아요. 과속 10, 무신고 20, 사기 부정 몇 프로? 40% 똑같아요. 그 다음 납부 지연 하루하루부터요. 하루하루 지연 일수에 따라 10만 원당 22, 0.022, 0.022. 근데 여기도 똑같아요. 2를 0.022%씩 붙습니다. 단 지방세는 무한대가 아니라 체납된 조세에 한도가 75%예요. 여기는 한도가 없다. 그럼 여기까지는 뭐다? 고지 전에 붙는 거예요. 고지 전에 이렇게 붙는다고요. 그럼 고지 전에 즉 가산세가 붙어서 무슨 징수로 바뀝니까? 이제 보통징수. 국세는 뭐라 그래요? 정부, 부과, 과세제도.
그럼 고지전에는 이렇게 붙어요. 그럼 이제 이 가산세가 붙어서 무슨 징수? 보통 징수, 고지서가 날라오죠? 국세는 뭐라 그래요? 정부부가. 자, 그럼 지방세. 자, 고지서가 날라왔잖아, 이제. 고지, 후. 이제 고지서가 날라왔어요. 그럼 납부를 하면 끝나. 납부를 안 해. 고지, 후. 납부를 안 해요. 납부를 안 하면 지방세는 뭐가 붙어? 가, 산, 금, 금리 3%. 그러나 국세는 용어가 뭐야? 납부, 지연, 가, 산, 세 똑같아요. 몇 프로? 3% 이렇게. 하루라도 연체하면 가산금, 연체이자, 금리가 붙어요. 납기유 금액. 국세는 납부지연가산세 3%부터. 언젠가는 납부할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붙어요. 그럼 언젠가는 납부한다. 언젠가는 납부한다. 그럼 언젠가는 납부할 때까지 또 붙어. 가산금이. 언젠가는 납부하죠. 납부할 때까지 다시 가산금이 붙어. 이거를 중가산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방세는 월할 계산합니다. 월 0.75씩부터. 근데 몇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60월을 초과할 수 없다. 월할 계산합니다. 월 0.75씩부터 체납된 조세 60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무조건 다시 가산금이 붙는 게 아니라 30만 원 미만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방세 용어예요. 자, 국세 3%, 납부지연가산세. 그럼 언젠가는 납부하죠? 그럼 납부할 때까지 다시 뭐가 붙어? 일일가산세가 붙어. 일일가산세가 붙어요. 0.022. 일일가산세가 붙는데 이거는 몇 년을 초과할 수 없다. 5년을 초과할 수 없어요. 일일 계산하니까 여기는 60월. 월월 계산. 단 얼마 미만은 걷지 않는다. 150만 원 미만은 안 걷습니다. 이렇게 지방세, 국세, 고지, 후 가산금을 쓰고 여기는 가산금을 안 쓰고 납부, 지연가산세를 쓴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지방세 가산금 나왔잖아. 자, 고지서가 날라왔어요. 고지서가 날라왔다고요. 자, 가산금 무조건 몇 프로부터? 3%? 3% 붙었죠? 자, 그럼 언젠가는 납부하죠? 언젠가는 납부하면 다시 가산금이 붙어. 이게 뭐다? 중가산금. 월월 계산합니다. 그러나 중가산금은 세목별로 얼마 이상? 30만 원 이상만 붙습니다. 그럼 법조문은 뭐야? 30만 원 미만은 안 붙어요. 이상만 붙는다. 자, 나왔죠? 나왔잖아요. 그럼 납부하지 아니한 세 과소납분의 0.75 월할 계산입니다. 월할 계산 0.75씩부터 월 몇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60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60개월을 한도로 한다. 그래서 주의, 이거는 올해까지만 써. 그럼 내년부터는 전부 납부, 지연가산세로 시행이 됩니다. 올해까지는 쓰기 때문에 공부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지방세는 고지 후, 고지 후 가산금만 써요. 납부지연가산세를 안 쓴다고요. 그러나 국세는 납부지연가산세죠? 그래서 꼭대기 나왔네. 꼭대기 나왔잖아요. 얼마 미만? 세목별 세액이 150만 원 미만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얘기합니다. 150만 원 미만. 자, 고지서가 날라왔다. 3% 붙죠? 3% 붙 언젠가는 납부한다. 납부할 때까지는 일일 가산세가 붙죠?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150만 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약간 좀 빠진 게 있어요. 그죠? 이게 정확한 거예요. 이게. 자, 고지서가 날라왔다. 납부지연가산세 3%부터요. 언젠가는 납부한다. 일일가산세가 또 붙어 0.022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얼마 미만 150만 원 이상만 적용합니다. 150만 원 미만은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일을 얘기하네요.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 뜻이라고요. 일일가산세 요거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잘 정리를 하고, 자, 프린트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프린트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자, 들어갑니다. 가산세, 신고와 납부를 반드시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취득세는 신고 납부하는 거죠? 신고 납부하는 가산세, 과소는 몇 프로? 10%, 무신고는 몇 프로? 20%, 사기부정은 무조건 40%. 모든 신고 납부하는 세금의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동일하네요. 동일합니다. 그러나 납부지연가산세는 일일가산세입니다. 지연일수에 따라 10만 원당 20이 0.022. 그러나 지방세죠? 지방세는 한도가 있습니다. 체납된 조세 75. 그다음 신고하는 세금. 요거는 수정을 해야겠네요. 22가 아니라 22네요. 유리. 22. 잠깐 수정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신고 납부하는 거예요. 이행을 안 하면 이해가 붙는다. 반드시 구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 보자고요. 자, 이번에는 재산세네요. 재산세요, 재산세. 이번에는 재산세다. 딱 이 순서가 재산세예요. 그럼 쭉 내려오세요. 자, 재산세는 절대로 가산세는 안 붙어요. 가산금, 금리.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연체이자. 그럼 하루만 연체하더라도 3% 붙여 언젠가는 어떻게 한다? 납부한다. 그럼 납부할 때까지는 다시 가산금이 붙는다. 중가산금 월할 계산이죠. 중치로 단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30만 원 미만은 적용하지 않는다. 재산세의 가산금 내용입니다. 그러나 종부세는 뭐다? 국세잖아. 가산금이 아니라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고, 그리고 종부세는 선택하면 신고할 수 있죠? 그럼 신고를 했는데 과소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그러나 종부세는 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한다 그러면 큰일 나요. 종부세는 무신고 자체가 없어요. 왜? 정부가 결정하니까 고지서 날라오잖아요. 그럼 신고 안 하는 거야, 원칙. 근데 무신고 가산세는 없다. 근데 선택해서 적게 신고하면 적용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또 돌아왔어요, 이제. 자, 양도세. 국세죠? 양도소득세는 국세다. 자, 국세니까 신고 납부를 이행 안 하면 뭐가 붙어? 납부지연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붙고 신고를 불성실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율이 똑같아요. 10%, 20%, 뭐 몇 프로? 40%. 납부까지 하면 0.022 이렇게 됐죠? 언젠가는 이제 이렇게 붙어서 고지서가 날라오잖아요.
고지 후 연체하면 3%가 붙어요. 이게 납부지연가산세예요. 국세는 3%, 납부지연가산세. 언젠가는 납부합니다. 그럼 납부할 때는 일일가산세가 또 붙어 5년간 단 150만 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5년간 붙습니다. 지방세는 가상금은 30만 원 미만, 국세는 납부지연가산세는 150만 원 미만은 징수를 하지 아니한다. 아주 이 부분이 중요한 지문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14쪽, 자, 14쪽 과산세, 과세여부 요 부분만 알면 돼요. 별 3개 딱 붙이라고요, 이거. 가산세, 과세여부 별 3개 붙이세요. 자, 잠시 쉬었다 진행합니다.